근기법 개정 1년 사회서비스 가짜 휴게시간 부추기는 정부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말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신 서진수 부위원장님 모시고 힘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단장 서진숙입니다.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 1년을 맞이해서 제대로 된 진짜 탄력적이지 않고 고정된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휴게시간과 관련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그 법이 시행되기 1년 전에도 그리고 1년 후에도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쟁점은 사회서비스 노동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시설 노동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요양실에서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 노동자들 모두에게 무료 노동이 이루어지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것을 조장하고 부채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휴게시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 노동부, 보건복지부, 정부의 문제입니다. 벌써 1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간의 업무로 인해서 쌓인 피로를 잠시나마 회복하고 식사를 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노동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그 노동기본권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만 유독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7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 면담 그리고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게시간 안착을 위한 지원단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냐, 영세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도 종합점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을 고발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 한 방송국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 중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스트레스 상태를 조사한 아주 단순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교사들이 정상 스트레스 수치로 시작을 하지만 오전 업무가 끝나자마자 고위험군 상태, 측정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측정 불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노동자에게 단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고 나니 다시 스트레스 상태가 정상 수치로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누군가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나누고 관계 맺고 육체적으로 지원하고 육체적으로 들고 안음에 지원하고 정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소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짧게나마 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노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과연 보육교사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무료가 아닌 진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는 1년 뒤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쉬지 않은 휴게 시간을 쉬었다고 불법을 자행하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불법으로 휴게 시간을 썼다고 대장에 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활동 지원사들은 일을 하면서도 단말기를 끊고 나는 쉬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설 노동자들도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휴게 시간을 쉬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미 휴게 시간을 쓰지도 못하면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시간 무급 노동을, 무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제대로 된 실질적인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지부 대구 경북 지회장 이호춘 동지로부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립니다. 한기총 주관 문제 있는 하야라 기도해 오시기 장애인 활동 지원사 휴게 시간 시행 대책 마련 촉구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옥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휴게 시간이 뭡니까? 휴게 시간은 노동자들의 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 노동을 하는 우리들, 특히 활동 지원사 노동자들에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휴게 시간은 노동 시간입니다. 정부 기관 관료들이 사회 서비스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봤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어디에도 휴게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애인 이용자의 집, 이용자가 외출해서 머무르는 장소, 이용자와 함께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나 지하철, 저상버스 이런 곳에 휴게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시간을 시행하라고 중개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중개기관은 정부 받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단발기를 종료하고 30분이나 1시간을 띄우라고 합니다. 휴게 시간은 30분을 못 채우고 1분이라도 모자라면 소급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중개기관에서는 무조건 법대로 해야 한다며 지원사들도 법대로 휴게 시간을 지키라고 합니다. 단발기를 종료해도 없다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하면 일하는데 안 쉬는 지원사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일을 하며 일주일에 5시간을 휴게 시간이란 이름으로 무료 노동을 합니다. 한 달이면 약 21시간을 더 일해야 합니다. 21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이면 17만 5,350원입니다. 기본급여도 연장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착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활동 지원사들은 저임금의 교통비 부담이 커서 요즘 격일로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격일로 하루에 13시간씩 근무를 하면 하루에 1시간 30분 휴게 시간이 생깁니다.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는데 밤이 바뀌고 1시간 30분씩 휴게 시간이 생기면서 밤 10시 30분에 퇴근하게 됩니다. 시외곽 지역에서는 도저히 버스를 탈 수 없어서 일하는 시간을 1시간, 2시간씩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게 시간, 무료 노동 시간, 무료 봉사 시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노동 착취이자 임금 체불입니다. 휴게 시간 문제 이전에도 돌봄 노동을 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무료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용자에게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한 월말이 되면 단말기를 찍지 않고도 하루 이틀 무료 봉사쯤은 당연한 것처럼 해왔습니다. 이용자들과 동행해서 1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야간에 대기 근무를 하면서도 단말기를 찍지 않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실권리 보장을 말하기 전에 돌봄 노동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을 모르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위선적인 태도,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착취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입니다. 우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착취로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
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실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에 앞서 개정근거법을 핑계로 한 노동 착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가운데 실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합니다. 또 현장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지부 사무국장인 전덕규 동지의 힘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활동지원사 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현장에서의 휴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이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둘째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기초자치단체와 공단 공무원 여러분들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자체교육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2018년 2월 28일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특례업종에서 여러 업종이 빠졌습니다. 제한 없는 연장 근무 덕분에 사고도 많이 나고 노동자들도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여러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것은 너무나도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개정이 휴게시간 미보장은 여전하거니와 임금 삭감까지 초래하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로기준법 개정 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 발송한 공문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특례업종의 의미와 실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문구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5년 법제처에서는 특례업종의 휴게시간과 관련한 법령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특례업종의 경우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질의하였습니다. 법제처의 답을 요약하자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시기만 변경할 수 있지 휴게시간의 길이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어땠습니까? 2007년 전국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버젓이 벌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근로기준법 안내 공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의 활동지원기관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안내하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는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만을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로서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그랬듯 문서만 만들어 강요하고 결국 활동지원사들은 쉴 곳도 없이 대체 인력의 지원도 없이 정말로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 기록만 삭제하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휴게시간 없이 묵묵하게 일만 했다면 이제는 휴게시간도 없고 거기에 더해 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 현장에 보다 큰 위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권리 보장을 위해서 대체인력 지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8만 장애인 중 고작 84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중간에 30분이나 1시간만 투입될 대체 인력에게 조금의 가산임금을 더해주거나 가족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책의 내용입니다. 현장의 모든 단위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지부는 보건복지부가 내어놓은 대체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내어놓으라고 몇 달을 실랑이 하다 결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846명의 대상자 중에서 가족 대체 인력을 사용한 이용장애인은 10명, 대체 인력을 지원받은 이용장애인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실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이었으므로 실패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4월 18일 다시 또 대체인력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든 지자체는 이를 다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안내로 받아들이고 활동 지원 기간의 형식적 휴게 시간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는 기초자치단체와 활동 지원 기관과 이용자, 노동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공무원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휴게시간 관련해서 불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 기반의 활동 지원 제도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난 10수년간 휴게시간 단 1분도 보장되지 못한 불법이 만연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기관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임금 체불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짜 휴게시간 부여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공무원들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민원에는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내빼는 공무원들이 왜 정작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담당도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에 그것도 노동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실이 되는 방향으로 불법을 더하는 방향으로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 가지입니다. 형식적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노동자 휴게 권리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제대로 못하겠으면 무식한 공무원들 교육이라도 좀 해라. 이상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도 문제가 상당히 많죠. 아이들이 언제나 저희를 휴게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휴게 시간을 알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관련해서 보육교사로 있고 보육 1, 2지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지연 동지로부터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과 관련한 이 현장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엉터리 대책 벌써 1년 보건복지부 안녕하시죠? 2018년 7월 1일 마치 원래는 없던 휴게시간을 본인들이 만들어 선물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던 보건복지부는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에만 있는 가짜 휴게시간은 아주 옛날부터 보육교사들에게 무급으로 헌신을 강요해왔던 시간입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불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가 작년 7월 1일 새롭게 휴게시간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만 어린이집의 가짜 휴게시간 실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장은 범법자가 되기 싫다며 가짜 휴게시간 대장에 보육교사의 생계를 볼모로 사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지침에 따라 한 명의 교사가 평소보다 2배의 인원을 보육해야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며 2배의 인원을 안전하게 보육하지 못하는 교사는 자연스럽게 능력 없는 교사가 되어야 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다시 한번 28만 보육교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은 갈수록 더합니다. 복지부는 2020년도 3월부터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7시간 보육, 1시간 휴게, 1시간 행정 업무를 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로서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원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자면 보육교사가 차량 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엔 8시간 근무 중 최소 2시간은 차량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행정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시간이 부족해 밀린 서류는 능력 없는 교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 휴게 시간은 자연히 서류 업무 시간이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원장님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심지어 은연중에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에 정해진 인원의 2배의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그 와중에 행정 업무도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런 구조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집 또는 카페에서 서류 업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습은 언젠가부터 원장님에게도 당연한 것이 되었고 연장 근로 수당을 요구하는 교사는 돈을 밝히는 교사로 돈을 벌려고 일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의 지침과 체제 개편에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얻고 싶지 않다면 보육체계 시범사업 진행을 하여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휴게시간 근절 및 휴게시간에 대해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업무를 8시간 근무 형태의 보육교사가 완벽히 수행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무와 보육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보육교사 2교제대 실시로 우리 보육교사들에게 충분히 서류 잡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라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게 시간에 주요하게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가요양지부 이건복 지부장님과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지부 대구 경북지회 박순희 조합원이 기자회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추긴 사회서비스 가짜 휴가 시간과 무급노동 정부가 책임지고 바로 잡아라.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을 말해보자면 개정된 근기법 59조가 이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의 59조 특례 제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특히 법령이나 근로계약서에서만 있던 휴게시간이 진짜 우리의 권리로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법 개정 전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쉴 권리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적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고도 그 시간에 아이들 식사 지도로 혼을 빼고 1시간 임금을 빼앗겨온 보육교사들, 1시간씩 노동시간이 계산되어 시급을 받는 바우처 제도 탓에 4시간, 8시간마다 휴게 자체가 그림의 떡이던 활동 지원사들, 대기 노동으로 채워진 서너 시간짜리 가짜 휴게 시간과 일상적 열정 폐의에 시달려온 시설 노동자들,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휴게 시간이 강탈되었으며 여기엔 정부 책임의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런 정부가 이제라도 현장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휴게 시간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였다. 1년 전 정부는 마치 사회서비스 사업자, 사용자의 휴게시간 부여 의미가 이제야 새롭게 생겨났냐 근기법을 잘못 해석하고 법 개정을 잘못 안내했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불안한 교대 근무를 제한하고 있었다. 휴게시간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리어 현장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 내용이었다. 결국 정부 대책은 현장의 외면과 반발만 샀고 우리의 쉴 권리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정부가 실질적 대책은 없이 휴게시간 부여 의무만 거듭 강조하자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들어왔다. 현장에서는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새로운 위편법 관행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이제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들에게 가짜 휴게시간 유지에 서명을 종용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중개기관들은 활동 지원사들에게 근무 도중 30분 1시간씩 단말기 끄기를 강요한다. 단속 적발만 피해보자는 심산이고 휴게시간이라는 기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며 노동자의 임금부터 빼앗는 모순적 상황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우리의 정당한 쉴 권리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임금 강탈과 생계 위협의 명분이 되어온 이 상황에 분노한다.
이 상황을 부추기고 방치하는 정부에 분노한다. 장시간 불안정 노동에 고착된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휴게 시간은 그저 1시간씩 꾸며내기만 해서 풀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확충, 서비스 질 개선과도 맞물려 있어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 목표의 계획을 갖고 풀어야 하는 섬세한 퍼즐이다. 제대로 된 교대제 왜 답이 없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예산을 줄이려는 데만 급급히 하나마나 엉터리 교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대책 실효성만 아니라 서비스 질까지도 포기하는 행태다. 이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은 정부의 다음을 분명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짜 휴게시간 부추기는 휴게시간 보장 대책을 멈추고 현 실태로부터 제대로 된 점검을 하라. 잘못된 정부 대책 때문에 사회 서비스 현장에서 확대된 가짜 휴게시간과 그에 따른 무급 노동 실태부터 복지보건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라. 둘, 정부는 사회 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교대제 도입을 추진하라. 아무리 휴게시간과 공간에 주어진 안정적 인력과 교대 없이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불가능하다. 인력 배치 지침과 인력 확충 예산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중장 계획을 수립하라. 셋, 정부는 사회 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전체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당사자들과 직접 협의하라. 노동자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 대책도 없다. 필요한 교대 방식은 물론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저하 발생 시 보전 대책까지 노동자들과 직접 협의 추진하라. 우리의 노동권은 국민 수급권 사회건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오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타파하고 생계 보장되는 8시간 노동을 쟁취하는 길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 2019년 7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당 기자회견 참가자 1동.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좀 큰 글씨로 뽑아야 되는데 노안이 오신 것을 확인 안 하고 작게 뽑아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질문은 저희 담당자하고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 너무 소란해가지고 이걸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